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여전히 코스피 플러스권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굉장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법한데, 하지만 오늘 내리는 종목의 수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특정 종목에 역시 좀 지수 캐리하고 있는 종목이 있구나라고 생각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계좌에 품고 있느냐가 중요해진 요즘 장이기도 합니다. 두 분과 함께 스퍼트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부터 저희 방향성 점검하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 바라보면서 이제 진짜 변동이 조금씩 나오는 시장이네. 그럼 추가적으로는 여기서 어떻게 방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펀더멘탈로 여전히 바라보면서 지금 주가에 있어서는 어떤 관점을 줄 수 있을지, 비투가 좀 늘어났다라고는 하는데 수급적인 면으로 보면서 눈치를 봐야 하는지 지금 현재 구간 활용도에 대해서 논하고 싶습니다. 차장님, 5일선은 잘 지키거든요. 여기서는 그동안의 각도 속도가 이제는 다 보여줬다면 옆으로 기어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대응을 짜세요? 네, 먼저 다소 좀 가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쉬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연초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제 8거래일 정도 되는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플러스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좀 가열은 좀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워낙 그만큼 다이나믹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나 하이닉스 역시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세는 여전히 이제 대기를 하고 있지만은 좀 늦춰서, 좀 템포를 늦춰서 그렇게 좀 매수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기사를 본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의 이 차량용 5G 모뎀 공급 계약을 하면서 기존 퀄컴의 의존도를 낮추겠다. 네,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계약을 했던 뭐 AI6 파운드리의 이 계약 협력 강화 차원이라고 그렇게 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최근 이슈를 보면은 노 차이나 노 타이완, 이 부품 공급망을 좀 배제를 하면서 우리나라한테 좀 의존을 하고, 따라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기 때문에 연초부터 어쩔 수 없이 테슬라도 삼성전자에 도움을 좀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외국인 매도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3만 원대에서는 갭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모를, 물론 전쟁이나 다른 이슈에 의해서 조정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 보유자들의 영역은 크게 뭐 팔자 이런 개념은 아닌데, 살려고 하면은 바로 안 사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매크로 환경 눈치 보면서 기회가 있다면 그때 대기 매수로 우리는 스탠바이 해놓고 있자, 신규의 관점이라면요. 그럼 좀 타이밍을 좀 두고 봐야겠네요. 미보유자라면요. 자, 차영주 소장님께 의견 여쭐게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이 또 손잡고 달릴 때는 달리고요. 쉴 때는 또 손잡고 이제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뭐가 우위냐라는 얘기 참 많이 했지만 업황이 너무 좋아서 지금 뭘 사도 땡큐인 시장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선택지가 쉬는 거면 다른 쪽에서 수급 분산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활용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질문하셨으니까 수급 분산을 얘기하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는데 소부장이 좋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통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소부장이 같이 움직이고 쉴 때 같이 쉬는데 오늘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뭐 이런 쪽들을 놓고 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순환매가 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가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반도체 내에서 소부장이 돈다라는 것은 역시 반도체가 저는 좋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단기간에 이제 본래 이제 삼성전자로 오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제 단기간에 급등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봉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단기간에 오른 건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고 보면, 이제 차트를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차트를 키워보면 한 가지 특징이 좀 잡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14만 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14만 원 부근에서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14만 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팔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량이 나오면 그 물량들을 걷어들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고객의 탁금이 9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관련해서는, 더군다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해 삼성전자 얼마죠? 목표 영업이익이 120조. 하이닉스 100조 클럽 달성 여부. 이런 부분들을 둘 다 200조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언제 사도 좋다라고 좀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리고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죠. 여기서 13만 원, 12만 원까지 밀릴까요? 글쎄요. 근데 오히려 안 밀리고 뛰어가면 어떻게 하죠?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죠. 14만 8천 원과 13만 원에 산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큼은 점수를 좀 후하게 주고 싶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가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가 역대급으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20조면 역대 사상 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또 뒤에 가서 또 얘기가 좀 제가 또 톤이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삼성전자만큼은 그리고 하이닉스만큼은 일단 저는 어느 시점에서든지 매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옆으로 쉴 때 네. 오히려 달리는 SNS텍, 이스페타시스 오늘 양봉 나오는 것들을 조금 더 예쁘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쉴 때 더 좋은 선택지로서 대형주 바라보는 전략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우리가 기본 우리 먹는 밥이에요. 기본 먹는 주식. 밥이고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외식을 하면 뭐 자장면도 먹고 뭐 치킨도 먹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소부장을 보자. 그러니까 지금 일단 기본 밥은 우리가 항상 우리 포트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한 30%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갖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자. 삼성전자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네.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삼성전자를 이제 신규 관점에서 보면 약간의 차장님 의견처럼 신중해 질 수 있어요. 그건 또 맞는 말입니다. 근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팔고 산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량이 안 나오는 거고 물량들이 나오면 그것을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만큼은 진짜 삼성전자 포트에 없으면 지수 올라간다는 얘기 지금 4,600 찍고 뭐 4,500 찍고 남의 얘기처럼 들리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껄껄껄 주식이 안 되려면 그 포트에는 꼭 있으셔야 된다. 이 점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4,600을 깨냐 마냐의 싸움을 벌였던 게 어제 이 시간이었는데 어느덧 4,700 앞두고 있는 지수. 삼성전자가 그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앞으로도 그려진다면 계좌에는 꼭 있어야 한다. 너그러운 관점 삼성전자에 여전히 유효하다로 저희는 챙겨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꾸준히 호흡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또 다른 주역입니다. 이쪽도 포모인가요? 현대차 계속 올라가니까 뭐 요즘 한번 각도를 잡으면 와다다다 시총이 무거워도 굉장히 잘 가는 게 요즘 시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40만 원 돌파를 시켰죠, 현대차. 궁금한 건 이겁니다. EV 얘기보다는 로봇 얘기로 일단은 앞자리 4까지 만들어낸 최근의 움직임이 나온 건데요.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 진짜 어떤 반응일까? 최근에 나왔던 60만 원이라고 하는 리포트의 근거도 사실 로봇 모멘텀이기는 했었잖아요. 현재 구간에서는 좀 반영은 시키고 있는 거 알겠는데 정말 지금 더 사도 돼? 여기서 들어가도 돼? 이 부분 점검해 주세요. 네, 제가 작년 이제 로봇주들 지금도 달리고 있지만은 그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네. 이 로봇 가치가 플러스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10만 전자처럼 이 100만 차로 이렇게 50만 원 뚫고 100만 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연초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좋기도 하고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 정말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이제 상장을 해야 되는데 지분 가치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 HMG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54.7%인데 이 중에서 이 현대차 지분이 49.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은 27% 정도의 그 지분이 꽤 많기 때문에 상장이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현대차가 가장 업사이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CS에 최근에 마무리가 됐지만 역시 로봇 아틀라스가 증명을 했다. 그만큼 그 가치는 좀 계속 우상향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 테슬라가 지금은 독주하고 있지만은 현대차도 워낙 강력한 좀 대항마가 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이 바뀌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지금까지 달리고 있듯이 이 최근에 현대차도 자율주행 총괄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좀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주식에는 누가 경영을 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그 승패가 갈려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되는 그 과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들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제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 상속 증여 부분을 어떻게 보면 손 봐야 되는 게 긴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가를 좀 하면서 네네. 이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많다. 현대차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중장기적으로도 승부 한번 해보자.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룹주 내에서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로 예전에 우리 노이즈 있었을 때도 그 두 종목으로 압축 많이 했었었잖아요. 그런 승계 관련된 모멘텀이라면 현대차 말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 다른 종목군으로 좀 더 점수 주세요? 네, 근데 리스크를 따진다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그래도 현대차가 현대차? 예, 뭐 지분 구조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 로봇에 네.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기에는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멘텀 같이 받아가니까 지금 우주의 기운이 다시 현대차로 모이게 됐는데 소장님께 여쭐게요. PBR 한 배 됐어요, 이제. 40만 원 넘기니까 PBR 한 배 됐네요. 그럼 이제 그동안 아직 1배 미만이었어? 그럼 사야지, 싸잖아. 이런 논리가 괜찮았었는데 지금도 그렇다면 그 논리를 갖다 댈 수 있는 스토리와 수급일까요? 일단 PBR 1배가 됐다라면 이제 적정 가치죠. 적정 이제 장부 가치가 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가치를 여기다 네. 이제 플러스를 하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성장 가치. 보스턴 다이나믹스 장부 가치에다 이제 성장 가치를 이제 놓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역발상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부터 놓아주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뉴스 혹시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차가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2025년이 2024년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예. 그런 뉴스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IPO를 하게 된다라면 130조 정도 우리가 지분 가치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다 업사이드를 넣어야죠. 그런데 단기간에 너무 뛰었다라는 것이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60만 원 목표가 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권가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뒤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당장 지금 40만 원 이제 40 되니까 60만 원 하게 된다라면 50%가 더 올라야 되죠. 상당히 이제 흥분감이 쌓여 있고 로봇 관련된 퍼포먼스가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과 로봇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현대차가 테슬라를 꺾고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거는 100m 뛰기가 아니거든요. 네. 마라톤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는 100m를 뛰어버렸어요. 100m를 뛰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꿋꿋하게 들고 가십시오. 하지만 100m 달린 후에 호흡 고르기가 분명 나타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 투자자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일정 부분 50% 정도는 여기서 내가 챙길 건 챙기고 밑에 떨어지면 다시 사자. 아까 제가 삼성전자랑 다른 얘기하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는 팔고 어떻게 못 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이익이 계속해서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현재 실적 대비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퍼포먼스를 지금 갖고 주가가 땡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들은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현대가 다 좋지만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둘 다 좋게 수렴을 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보셔야 돼요. 특히 현대차 그룹 중에 대장 누구였죠? 깐부 치킨 회동 이후에 현대 오토웨버죠. 오토웨버가 오늘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맞아요. 현대 오토웨버가 오늘 윗꼬리를 달았고 현재 지금 현대차 제가 분봉을 띄워놨는데요. 분봉 3분봉을 좀 띄워놓는 제 노트북을 보면 예. 3분봉을 띄워놓으면 고점 대비해서 물량이 들면서 이걸 오늘 중에 못 벗겨요. 오늘 중에 못 벗기면서 3분봉이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급하게 뭐 꼭 굳이 팔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현대차를 우리가 이제 60만 원을 보고 뛰어들려고 한다라면 좀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기대감과 실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너그러운 시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익 상향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현대차는 이제 기대감과 함께 로보틱스 기대감과 함께 급하게 뛰었다라는 점에서 PBR 1배도 됐고 이제부터는 차익도 가져가면서 추가 60만 원 방향성은 열어두되 차익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기술적 관점입니다. 그러면 다른 현대차 그룹주에 다 통하는 논리가 되는 걸까요? 아까 오토에버 윗꼬리도 말씀 주셨는데 오토에버 윗꼬리와 함께 오늘은 또 같이 달렸던 게 현대모비스이기도 합니다. 현대모비스도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확실한 그 부품 쪽이기 때문에 대표 종목군으로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한번 반응이 나왔었잖아요. 여기서는 시세가 충분했다라고 느끼시는지 뭔가
오토에버가 많이 날아갔었던 걸 보여줘서 그런가요? 현대모비스도 좀 기대할 법하거든요.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모비스에 대한 평가는 역시나 로봇은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1월에 가는 업종이 연말까지 갈 확률이 높다. 네, 그렇게 좀 누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조방원, 네, 그리고 우주 이렇게 이들 업종이 계속 좀 승승장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역시 좀 그 가치가 좀 자율주행으로 엮이면서 현대오토에버와 좀 콜라보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핵심 부품이나 뭐 모듈 그리고 AS 업체였다면은 지금은 전동화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커넥티비티의 티어에서 원그룹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충분히 자율주행에서 좀 승산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에이다스나 자율주행, 그리고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이 센싱에서 이제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지금 통합으로 이제 시스템 공급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실적을 얼마큼 땡겨 오냐가 네, 그 관건으로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그룹 주가와 상관성이 높고 그리고 지배 구조나 캡티브 의존도, 즉 이제 그룹 계열사의 매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계열사들은 빨리빨리 이제 현대차에 기대지 않고 다른 이제 외부 업체한테 매출을 땡겨 와야 그 주가의 2차 상승, 3차 상승도 가능하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외부 고객 매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 낮은 밸류를 받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현대차를 더욱더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중심으로 차라리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현대모비스도 일단 긍정의 시각은 열어두고 계십니다. 기술적으로 볼게요. 오늘 거래대금 크게 실렸죠. 근데 아까 전에 오토에버랑 제가 비교하긴 했는데 현대모비스가 시총이 훨씬 크기도 하니까 그래도 오늘 이 정도 무빙이라면 굉장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도 굉장히 크게 오늘 모이기도 했습니다. 자, 소장님, 그러면 현대차랑 비슷한 결이에요? 현대모비스가 지금 이제 오늘 화요일이죠. 예.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방향성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주들의 방향성이 결정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비슷해 보이지만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면 조금 결이 좀 다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가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동성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변동성이 시작됐고 그 변동성을 오늘 못 벗겼어요. 그러고서 밀린 게 현대오토에버 모양이고, 현대모비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래가 많으면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수요일과 목요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거래량만 놓고 보면 고점에서 대량 거래의 윗꼬리면 이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래량이 신규 거래량이다라면 내일하고 모레 여기서 횡보할 겁니다. 4만 원 부근에서 43만 원 부근, 3, 4만 원 부근에서 횡보할 건데 그 횡보세가 나타나주게 되면 현대차 그룹주들은 약간의 그 시세가 다음 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여기서 현대모비스가 음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머지 현대차 그룹주들을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만 놓고 보면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각각의 내용들을 놓고 보면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뭐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다 내용들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대차 그룹을 한 몸으로 보잖아요. 한 몸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현대모비스가 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유기적으로 봐야 된다. 어차피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도체는 삼성전자냐 그 하이닉스냐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딱 둘 중에 하나였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 홀짝인데 현대차 그룹주들은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요. 글로비스대로 현재 오토에버는 오토에버대로 다양한 이슈들이 현재 지금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현대모비스에 대한 내일의 봉을 보고 이번 주에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는 지금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하나의 벤치마킹 주로서 역할이 좀 있다 보니까요. 내일 모레 횡보하는지 아니면 음봉으로 좀 차익 실현이 거세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그렇다면 로봇으로 종목군 이동해서 살펴봅니다. 바로 SPB테크인데 오늘 엄청나게 거래를 모으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사실 로봇주 갈 때 현대차 그룹의 로봇 모멘텀이 더 부각이 되다가 오늘은 참 올려주면 좋겠다 싶은 자리에서 일부 로봇주들이
플러스가 나타나요. 원익홀딩스도 그렇고 SBB테크도 오늘 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뭐 휴림 로봇 등등등 과거에 끼를 보였었던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나도 있다 시장에 참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SBB테크 보고자 합니다. 자, 차장님. 원래 강했었던 종목은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서 차트가 살아나면서 지금 다시 추세를 위로 레벨업을 시켰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22%대 이 정도면 견고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방향은 열린 건가요? 예, 로봇 테마가 꽤 오래 흐름을 좀 유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좀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SBB 테크 같은 경우는 이 정밀 감속기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로 이 로봇이나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이러한 고정밀 구동계에 들어가는 이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전기차에서는 2차 전지가 핵심이듯이 이 로봇의 핵심은 바로 이 감속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기 급등으로 물론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거를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로봇을 이제 크게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뭐 협동 로봇 그리고 산업용 로봇 그리고 이 물류 로봇은 전방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건 누구나 이제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글로벌 하모닉 감속기가 1위 일본 업체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와 이 격차를 줄이는 게 이 관건인데 과연 네 이게 올해 안에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 로봇 테마가 좀 약간 좀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은 실적을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 1분기도 이제 흑자를 이뤄내지 못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거품이 빠진다고 하면은 꽤 또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면서 좀 조심조심 투자를 하자.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로봇주에서는요. 현대차는 긍정으로 주셨는데 로봇 모멘텀 묻은 현대차는 긍정으로 주셨는데 다른 로봇주 원래 끼 갖고 튀었던 로봇주들 내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압축하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데 로보티즈를 여전히 이제 예. 최우선으로 보고 두산 로보틱스 역시 실적이 플러스 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역시나 실적 그리고 실적 개선에 있어서 로봇주는 바라봐야 한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근데 좀 거래가 크게 모여서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바라볼 수 있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한번 추세를 틀었을 때 거래량보다 크지는 않아요. 이런 게 조금 헷갈려요. 고가는 확실히 만들었는데요. 예, 일단 SBTech 같은 경우는 그 차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화면에서도 보여지듯이 영업이익이 그렇게 예. 드라마틱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전 화면에 놓고 보면 작년에 그 상승률이 가장 낮았죠. 로보티즈가 맞아요.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그 화면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익에 달려 있었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늘 좀 올라간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20%까지 상승시킬 만한 요소가 있느냐라고 보면 예. 글쎄요, 그걸 못 찾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단기간에 이런 정도가 나타난다면 아직 로봇 테마가 살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로봇 테마가 점점점 일부 종목들의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SBB테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마음고생하셨던 보유자들의 영역이지 신규 진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뇌피셜도 있을 수 있겠죠. 로보티즈에 대비해서 상승률이 워낙 낮았다. 들어 올라갈 수 있겠다. 우리가 클로버 대비해서 상승률이 낮았다. 이런 부분들이 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보유자의 영역으로 장기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역시 감속기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도 이익 내기 어려운데 로봇 만드는 기업들이 이익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보유자가 지금의 이 시세를 즐기는 것이 맞다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시네요. 두 분의 의견이 관망으로 정리가 됩니다. 중국의 값싼 감속기 그리고 일본의 기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감속기 기업이 싸워야 할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점에서 이익이 과연 어느 정도 확보되는가가 앞으로 이 SBB테크에 대한 요인을 바꾸게 하는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부분 저희도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한화 시스템으로 가봅니다. 현재 이 구간까지 한화 시스템이 강해요. 다른 종목들은 윗골이 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한화 시스템은 윗골이는 무슨 계속해서 가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놀래게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호가가 굉장히 분주한 흐름입니다. 자, 최근에 핫한 방산, 우주, 조선 모멘텀을 다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화 시스템의 강세도 이해가 되기는 하거든요. 한화기 때문에 강한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하나시스템은 이제 방향을 가파르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세가 좀 더 열려 있다고 보세요? 네, 방산에도 걸쳐 있고 이제 우주에도 네. 걸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좀 잘 가고 있다. 그리고 방산 쪽에서는 레이더나 이제 전투 체계 그리고 뭐 통신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 우주 관련해서는 위성이나 UAM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처럼 이 수직 계열화가 이 방산에서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 하나그룹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너지는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건인 거는 이제 폴란드를 필두로 한 이 동유럽 그리고 중동해양 수출 프로젝트 이 수주에 따라서 이 레버리지, 이 주가 레버리지가 큰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거시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증시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좀 저는 생각도 드는 게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이슈는 잘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마무리가 됐는데 이란 이슈 관련해서는 약간 좀 차원이 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쟁이 난다는 조건 아래에서는 조방어는 그럼에도 끄딱 없다. 다른 업종은 좀 불안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방원은 부담이 없다. 하나시스템이 최근에 들어오는 수급도 그러면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겠다로 정리가 되네요. 아, 굉장히 강하죠. 지금 소장님 포모가 골고루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제는 한화가까지. 한화는 과거에 우리한테 보여줬었던 기량이 엄청났었던 걸 그렇죠. 이해하고 있는데요. 하나시스템이 그거에 동참해주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하나시스템이 거의 선두로 하면서 한화가를 끌고 가는 느낌이기도 해요. 예, 제가 MT 전문위원 되자마자부터 하나그룹 주들을 많이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꾸준히 끌고 오면서 맞아요. 수익을 냈죠.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 말씀드렸던 하나 시스템도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퍼포먼스가 나온 건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포모를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긴장해야 되는 부분들을 긴장. 역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고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시점에서 사야 된다. 예. 똑같은 포모인데, 근데 이제 자동차와 이런 방산들은 저도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단기간에 올랐던 부분들은 똑같다라고 봐요. 너무 이제 포모가 좀 생길 정도로 올라왔다. 그만큼 퍼포먼스가 좋으냐? 글쎄요, 하나 시스템 저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대안주로서 하나 시스템 대안으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 네. 꾸준히 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그룹주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김승현 회장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주로 나간다. 뭐 이런 어떤 회장의 선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하나가 이제 방산으로 보면 이제 하나오션도 조선주로 보는 게 아니라 방산주로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전체로 다 좋아요. 근데 하나 시스템이 50만 원짜리가 90만 원이 5만 원짜리가 9만 원이 될 정도로 갑자기 어떻게 영업이익이 늘었느냐?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을 제가 추천을 좀 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보유를 오랫동안 하셨다라면 마음고생을 좀 하셨더라도 충분히 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충분히 구간이다. 지금부터는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욕심을 내는 구간이다라고 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욕심 구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3일 만에 모든 것을 다 이뤄냈습니다. 네. 이 정도라면 조금씩 챙겨가는 전략. 저는 좀 그렇게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챙겨가는 전략이 좋겠다. 하나시스템 언급 주셨습니다. 짧게 이 종목까지는 커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인데 오늘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다 포스코 홀딩스 바라봅니다. 이거 이유를 탄산리튬 15만 위안 요걸로 단순화시켜서 봐야 하는 것인지 수급이 갈 때가 이제 2차 전지다라는 것을 픽해주는 오늘인 것인지 궁금하네요. 네. 길게는 못 보고 여전히 이제 단기 이슈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2차 전지를 구조조정 예고를 하면서 예. 중국 업체들이 일단 만들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 리튬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좀 찍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지 않았나 좀 보고 있고,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철강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나 그리고 리튬, 니켈 등 이 자원 개발까지 이어지는 배터리 밸류체인 그룹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해서 빨리 이 캐즘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물론 이 반등도 가능할 것입니다. 뭐 참고로 이제 3분기 실적 본다고 하면은 철강 의존도는 여전히 크지만은 뭐 2차 전지 소재 사업, 특히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이 적자 폭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과 이 중국의 2차 전지 구조 조정이 잘 마무리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승산은 있지만 여전히 2차 전지는 저는 관망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만 바라보신다라는 관점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이 엄청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은 무시하지 못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추세를 완전히 돌리려는 오늘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소화 과정은 필요할까요? 아니면 좀 돌파력에 무게를 두세요? 우리가 이제 일봉과 주봉이 확실히 다른 기업입니다. 일봉으로 놓고 보면 오늘 일단 봉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일봉으로 놓고 보면. 네. 근데 이제 오늘 거래량이 분출한 거가 윗꼬리를 안 달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봤었던 이제 차트에서 현대 모비스랑 다르죠. 현대 모비스는 윗꼬리를 다른 네. 거고 현대 지금 이제 우리가 포홀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안 달죠. 예. 근데 주봉으로 놓고 보면 차트가 굉장히 이뻐집니다. 주봉으로 딱 놓고 보면 33만 원대가 우리가 여기가 이제 지지선을 깨고 나면 저항선이 된다. 여러분들 차트 ABC에서 배우는 거죠. 지지선이 깨지면 저항대가 됐는데 저항대를 뚫어버렸어요. 예. 저항대를 뚫어버렸으면 이제부터 시세가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홀이 차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차트상 주봉으로 더군다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20주 이평선을 뚫어버렸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33만 원대의 저항대를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그리고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트레이딩 가능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열려 있네요. 차장님 의견 또한 장기적이라기보다는 단기 수급 활용 가능하다, 그리고 트레이딩 가능하다 의견 주셨으니까요. 오늘 모이는 수급에 있어서 의미도 각자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